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남겨주신 댓글을 오랜만에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지금 정리된 거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보면서 하려고 해서 여러가지 좀 잡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재밌게도 봐주시고 유익한 내용들도 담을 테니까요, 쭉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그런 응원 댓글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기분이 좋죠. 확실히 그런 댓글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면요. 그리고 뭐 카페 같은 데도 제 영상을 많이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혹시나 또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뭔가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또 공간에 제 영상이 떠돌고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자, K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붙은 소리를 잘 못 내는 편인데 특히 중간음이 엄청 열린 소리가 나요. 열렸다기보다는 힘이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힘있게 낼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연극의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그 영상에서 언급을 사실은 좀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열기만 열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가운데서도 알맹이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소리가 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냥 열려 있다라는 경우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목소리도 열려 있는 목소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알맹이를 빼고 그냥 소리를 열어보면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쵸?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소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앞으로 나갈 때도 나갈 때 통이 넓으면 안 돼요. 통이 막 넓으면 막 이렇게 너 어디니? 뭐 집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쵸? 뭔가 개그 콘서트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말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소리는 나와야 하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포커스가 여러분 어때요? 막 정말 큰 면적을 보고 아유 포커스가 있네, 아유 포커스가 저기 있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포커스라고 하면 딱 정확한 어떠한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낼 때 정말 너무 열려있는 소리는 소리를 막 이렇게 너무 넓게 이렇게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호수가 끼어져 있다라고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호수가 너무 큰 거예요. 큰 호수를 입에다가 이렇게 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그 구간 자체가,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또 넓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쉽게 표현하자면 호수를 갈아 끼워주는 거예요. 작은 호수를 입에 물고 좁은 호수의 길을 따라서 소리를 이제 쭉 뽑아낸다라는 개념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은 일단은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입 모양이 좀 작아져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치 학원 같은 데를 가면은요, 선생님 항상 입을 크게 벌리라고 가르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나운서가 입을 쩍쩍 벌리면서 얘기를 하나요? 근데 발음 정확하잖아요. 저도 입을 막 우아우아 벌리지 않는데 발음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발음이 정확한 사람도 입모양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캐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소리를 뽑아낼 때 그 소리를 뽑아내는 구간을 좀 좁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입모양이 작아져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입모양이 작아져도 되나라고 생각을 할 만큼 입모양이 작아진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소리가 많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 중에서 정말 성대가 너무 안 붙어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이제 열린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입을 너무 굳이 크게 움직이면서 공기의 소모를 확확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좀 또렷또렷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 둥근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느낌으로 발음이 또 전달될 때도 있고 소리가 전달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입술 모양이 너무 크지 않은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적당한 입 모양으로 아주 세련된 입 모양으로도 발음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것을 또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대를 너무 안 써서 이렇게 너무 안 써서 열린 소리가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쓰는 소리 자체가 이게 열린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열린 소리인데 포커스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열린 소리를 만들고자 할 때 착각하는 게 이렇게 성대를 벌려가지고 열린 소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게 이제 오류인 거죠. 잘못된 이제 접근 방식인데 성대 때문에 너무 과하게 열린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난다, 힘없는 소리가 난다.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지 말고요. 좀 떼쓰듯이 애기가 약간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떼쓰듯이 아니면 여자가 좀 애교 부릴 때 쓰는 약간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소리 이걸로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정확한 진성으로 소리를 길게 좀 뽑아내세요. 이렇게 이거 진성이거든요. 뭐 이런 소리 아니잖아요. 아, 아, 목소리인데 일반적인 목소리인데 거기다가 소리를 좀 진하게 농도를 좀 진하게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음을 쭉 밀어내는 느낌으로 말을 할 때 이렇게 성대가 많이 벌어지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교정하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중음에서 열린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했는데 힘없는 소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또 고백을 하셨어요. 보나마나 이분은 거의 가성화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가 열린 것은 열리더라도 힘이 있는 것이 막 두성화가 된 것이고 테크닉이 접목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딱 들었을 때도 자기가 느끼잖아요. 힘없는 목소리인데요. 중간부터는 힘없는 목소리가 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가성화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접근이 된 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성의 음역대를 늘리는 것만이 답이에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한 옥타브가 넘어가면은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넘어가면은 거의 다 체인지가 돼요. 가성으로. 근데 이제 좀 힘이 있고 전체적인 힘이 있고 성대에도 힘이 있고 배심도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진성의 음역대가 남들보다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성대 자체를 이렇게 붙이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성대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소리가 뒤집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빨리 오는 사람들은 도레미파 솔에서도 오고 라에서도 와요. 저도 가르치는 학생 중에 예전에 정말 심한 사람 딱 3명?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꽤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가르쳤던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심한 사람은 진짜 파, 솔, 라 이때부터 소리가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소리가 바뀌어요. 가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쭉쭉쭉 치고 못 올라가요. 진성으로. 그래서 바로 뒤집어지는 그 구간부터 성대 붙이기 훈련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성대를 붙여서 한음 음역대를 단계적으로 넓혀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안 나는데 계속 중음을 소리를 뒤집어서 낸다거나 안 나는데 계속 그 중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발성이죠. 발성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음역대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만드는 훈련을 발성 훈련이라고 해요. 발성 훈련 자체를 해야 하는 이유 자체가 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음역대를 늘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음이나 고음이나. 그리고 진성이 안 된 사람은 진성이 되게 만들고 올바른 발성 연습을 통해서 가성을 두성으로 체인징을 시킬 수도 있고 가성이 약한 것을 가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또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성이 너무 센 사람들은 그걸 또 부슬부슬하게 만드는 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발성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음이 안 되는데 중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로 노래를 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어느 음부터 소리가 뒤집어지는지 어느 음부터 너무 소리의 그런 느껴지는 힘이 변화가 심한지를 체킹을 하세요. 이때부터 내가 소리가 달라지는구나. 그 음을 딱 짚으세요. 그 음을 딱 정확하게 정하고 그 음을 내기 전에
힘 있는 소리가 났던 그 음 있잖아요. 그 음을 한 번 더 내고 두 번 더 내고 그 느낌을 충분히 가져서 바로 반음을 올리거나 한음만, 오음만 올려서 그 음을 그 느낌 그대로 내가 금방 진하게 낼 수 있었던, 힘있게 낼 수 있었던 그 느낌 그대로 천천히 시작을 해서 성대를 붙여서 안 나던, 뒤집어졌던 그 음을 내는 훈련을 해야만 해요. 천천히 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의식 없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자기가 썼던 대로 그 음에는 항상 내가 써왔던 그 테크닉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음이 나오자마자 내가 쓰는 그 발성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시작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바로 밑에 음에서는 진하게 소리를 낼 수 있었어. 힘있게 소리를 낼 수 있었어. 기억하고 그 음을 여러 번 냅니다. 힘있게 여러 번 내고 바로 그 다음 오음 위나 오음 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음을 높여요. 반음을 높여서 아 이렇게 소리를 다시 밀어서 내는 거예요. 성대를 아까 썼던 그만큼 힘있게 썼던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대를 좀 더 쓸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만큼은 당연히 이제 목을 써야만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써야 되는 만큼도 성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또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케이스인지를 먼저는 체킹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기 드물게 힘이 들어가는 케이스보다는 힘이 덜 들어가서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훈련 방법으로 중음마저도 힘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중학생이 발성법 같은 거 저도 배워도 괜찮나요? 이 나이에? 이렇게 물었어요. 네, 당연하죠. 발성법은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거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에 어느 정도 말할 때 이미 신소리가 약간씩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무조건 발성을 배워야 돼요. 왜냐면 약간의 쉰소리가 이미 말할 때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징조예요. 나이가 조금만 더 들면 몇 년이 조금만 더 지나도 바로 목소리의 컬러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또 가르치는 사람 중에 20대 초반에는 자기의 그런 저음 목소리가 좋았대요. 여성분인데 자기의 저음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또렷하게 얘기할 수 있었대요. 저음이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한 6년, 7년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20대 초반에 나왔던 그 까랑까랑한 소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말할 때 왜 이렇게 허스키가 섞여 나오지? 왜 이렇게 신소리가 섞여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이제 쉰소리가 거의 자기 목소리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리 색깔보다 이제 허스키한 소리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리 컬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리를 들었을 때 또렷하게 들리는 음색이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리에 이제 신소리가 어느 정도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정말 빨리 교정받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의 특성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런 목소리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의 그 컬러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굉장히 사람이 매력이 없어져요.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왜 내 귀에 잘 안 들릴까?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의 컬러 자체가 너무 탁한 거예요. 그 탁한 목소리일수록 상대방에게 잘 꽂히지 않는 목소리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내가 발성에 집중을 해야 되냐. 불가피한 경우요. 정말 신소리가 말할 때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불가피하게 발성 교육, 목소리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금세 그 쉰소리가 자기 음색을 잡아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목을 정말 너무 무리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쉰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어느 땐 쉰소리가 많이 나오나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쉰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밤에 이제 목소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좀 지쳤고 피곤하고 이럴 때 또 쉰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세 달, 여섯 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1년. 정말 이제 심각한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 현상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목소리에 신소리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시급한
교정이 시급한 단계예요. 그리고 저도 신소리가 한 이틀, 3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소리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부분으로 자기가 발성이 더욱더 시급한지를 알 수가 있냐면 자기 목소리에 신소리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이제 곰곰이 신경 써서 들어보면은 느껴지거든요. 그걸로 내가 정말 발성 교육이 시급하구나를 체킹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신소리에 상관없이 발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배워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평생 말을 하고 우리는 또 노래도 좋아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여기 안에 노래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난 싫어해 싫어해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누구나 정말 깊이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신나면은 누구나 다 콧소리 내게 되어 있고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타고난 거거든요.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성에 대한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김채린 양이 물었어요. 호흡법, 제가 가르쳐드린 호흡법을 사용하면 신소리나 허스키한 목소리가 괜찮아지나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신소리나 허스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있는 발성법입니다. 그래서 잘만 이해하시고 연습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성 연습 자체를 노래하기 전에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적게는 20분, 많게는 40분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20분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40분 발성만 해도 목이 다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을 제대로 못 푼 거예요. 호흡을 컨트롤 못 했고, 그리고 정말 너무 막 서도 없이 발성 연습을 하면은 오히려 발성 연습 자체가 해가 돼요. 그래서 발성 연습하다가 지치고 노래하기도 전에 이제 목이 쉬어버리는 현상을 이제 자기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컨트롤이 잘 되는 한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처음에는 발성 연습을 하다가도 목이 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아직까지 발성 연습 때 컨트롤을 잘 못하는 거예요. 호흡이나 소리를 뭐 빼내는 거나 여러 가지 등등을.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초반에는 다 발성할 때마다 딜레마를 막 겪고, 실수도 하고, 처음에는 막 목이 아프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돼요. 한 달 이상 이제 발성 연습을 하는데 2달까지 일단은 맥시멈으로 일단 잡아봅니다. 2달까지도 발성 연습을 하는데 목이 아프고 막 괴롭고 막 이런 데가 땡기고 불편해요. 그리고 정말 턱이나 이런 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혼자서 발성 연습을 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고통이 느껴진다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연습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한 2개월은 혼자서 열심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20분에서 40분 정도 잡고, 그리고 정말 컨디션 좋은 날에는 1시간 정도까지도 발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5분에서 10분을 쉬어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1시간을 발성 연습을 하는 거 좋지 않고, 노래 연습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중간에 5분, 10분, 어떨 때는 15분. 그러면 뭐 1시간 연습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중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자기 체력과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테크닉 상태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자꾸 살피세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통증이 느껴지는지, 내가 지금 노래를 하는데 신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스케줄을 짜주는 실장님을 통해서 메일을 하나 이제 전달을 받게 됐는데, 어떤 분께서 꽤나 이제 오래 노래를 배우셨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근데 소리를 이렇게 막 밑으로 써야 된다라고, 여기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하다가 진짜 등이 굽고 곱추가 돼버리고, 진짜 놀랬어요. 그 이제 메일을 받고 나서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정말 했는데, 뭔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잘못 가르쳐서 망쳐놨는지 실제로 너무 열심히 그 발성을 따라 하다가 이제 어깨가 굽고
곱추 형태로 몸이 바뀌어 버렸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 몸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통증이 오는지. 어떤 사람은 노래를 계속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입을 벌릴 때마다 여기서 뚜두둑 뚜두둑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문제 있는 거죠. 근데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아리송한데 싶으면은 길게는 두 달까지 안 좋은 부작용이 좀 나타나도 지켜보면서 두 달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정말 몸에 변화가 나타나고 뭐 어깨가 막 이렇게 흰다든지 턱이 너무너무 아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한 경우는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했다, 연습을. 그런 경우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보세요. 내가 혼자 연습을 하는데, 이거 감당되려나, 안 되려나, 이거를 체킹하는 그런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달 넘어가면서까지 막 그런 통증을 가지고, 부작용을 가지고서 계속 발성 연습을 한다? 그거는 진짜 아까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처럼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통증이 극심하다, 이런 경우라면은 빨리 스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같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발성 연습에 적합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20분에서 40분. 중간중간에 잘 쉬어주면서 잘 할 자신이 있다. 전혀 나는 통증이나 이런 게 없이 소리가 뻥뻥 잘 나온다. 발성을 하면 할수록 목이 시원하고 정말 뭔가 뻥뻥 뚫리는 느낌이다. 그런 사람들은 1시간 정도도 이제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발성을 한다거나 30분 정도 발성을 하고 나서 노래를 또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한 5분 정도 두 번은 쉬어주는 것 같고요. 연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좀 더 많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까지도 저희는 발성과 노래 연습을 병행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발성은 한 30분에서 40분? 짧게 할 때는 한 20분 정도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해드린 개인의 몸 상태를 또 살피면서 발성 연습을 하시고 노래 연습을 또한 병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몇 개의 질문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늘도 나가게 됐어요. 사실은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서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다음에는 좀 디테일한 것보다는 훅훅 이제 지나가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런 Q&A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